네, 자, 수업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아래 우리 28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보기로 했죠? 그 아래 해설에 너비, 도리개, 두루마리, 목도리, 빙털터리, 턱걸이 따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나 뭐 이가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만 이거 원형 그렇게 밝혀 적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미 본 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형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곱돌이란 방암벽의 밑부분이나 방암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를 가리킨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이 부분 이렇게 요즘은 이제 판자를 댑니다만 옛날엔 종이를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발랐죠. 그런 종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간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원형 밝혀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붙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명사로 바뀐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귀먹다에 어리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미사 어리가 붙었기 때문에 이나 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은 겁니다. 까마귀 요거는 깜따에 아귀가 붙은 겁니다. 전미사 아귀가 붙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나 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 밝혀 적지 않고요. 넘따에 어가 결합한 것이고 뜨덕이 뜻따에 어귀가 결합을 했고요. 마감 막에 암이 결합한 겁니다. 막에 애가 결합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미사는 그 세 개가 참 넓어요. 다양한데 하여간 어쨌든 이나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다른 것들은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2번 부사로 바뀐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뭇은 검따의 웃이 결합했군요. 검웃. 역시 이나 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넘따의 우가 결합했고 돌다의 오가 결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나 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 다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다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남아부터 조차. 역시 조사도 남아는 남따에서 온 거예요. 남따에 아가 결합한 것이고 부터는 붓따에 어가 결합한 것이고 조차는 조따에 아가 결합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다 이나 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발음대로 남아부터 조차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마저 있죠? 너마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브루투스 너마저. 우리가 아니죠. 그 시저가 죽을 때, 그때 그 브루투스, 자기 양자한테도 칼을 찔려 죽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맞다에 어가 결합을 한 거군요. 그런데 역시 이나 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1번, 그녀는 휘황찬란한 목걸이 이외에도 금빛 귀걸이 한 쌍을 걸고 다닌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목걸이 있죠? 목걸이 같은 경우는 목 걸다에 이가 붙었군요. 그래서 우리 목병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라고 적어줘야겠습니다만, 이게 목 걸다 같은 경우는 목에 거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목에 거는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목걸이의 그 목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형이 본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목에 걸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목걸이 그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빛 귀걸이 한 쌍을 걸고 다닌다. 이것도 귀에 거는 거죠.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귀에 이제 거는 것이니까 귀 걸다, 귀에 걸다. 그게 원형이 있습니다. 본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이건 갈다죠. 갈다. 교체하다 갈다. 여기에 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역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갈음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탈노름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탈 가지고 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하고 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춤추고 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탈노름 이거는 노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놀다에 음이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탈노름이라고 적어야겠습니다만 적어야겠고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만드름과 만듦이 있네요. 요거 뿐만이 아니라 미음이 결합할 때도
역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듦 이런 식으로 그 리을 미음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명사형일 때 이렇게 리을 미음을 저기 그 미음을 적어줍니다. 만들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 뭐 어떤 거는 음이 붙고 어떤 게 미음이 붙고 이런 게 좀 규칙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만들다 있죠. 예, 만들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만듦 이런 식으로 리을 미음을 그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높이 솟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요거는 저기 이가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높다에 이가 결합을 해서 부사가 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높이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밝히 같은 경우에도 희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에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밝히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만 목걸이에 걸려 입은 거를 찾았다. 자, 목걸이란 말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썼다고 쳤을 때 그때 목걸이 우리 저 목병 요거에 해당하는 것 요거는 이제 그 못 걸다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 거기에 따라서 뒤에 것 목걸이가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도박 있죠? 그 도박 보시면 도박은 놀음입니까? 노름입니까? 자, 심하게 변질돼서 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비록 음이 붙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앞에 있는 원형에 앞에 있는 어근이 본뜻에서 벌어졌을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어준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노름이라고 뒤에 걸로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보시면 1번에 명사 있죠? 명사는 콧돌에 애가 붙었군요. 애가 붙었을 때 역시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저기 이나 음이 붙었을 때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애가 붙었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부사 참아 같은 경우에 아가 붙었군요. 참다에 아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나 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에 이나 희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죠. 그렇지만 아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조사를 보면 시험이 쉬워서 꼴찌 조차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역시 아가 붙었군요. 조다에 아가 붙었네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희 이나 이런 게 붙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발음대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0항 명사에 이제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나 명사가 될 때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었죠. 자, 20항 보시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부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이, 낱낱이, 목목시, 샅샅이, 앞앞이, 길길이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있는 곳곳, 낱낱, 목목, 샅샅, 앞앞, 집집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배팔이, 곰배팔에 이가 결합을 한 거네요. 바둑에 이가 결합했고 산발에 이가 결합했고 애꾸눈에 이, 육손에 이, 절뚝발에 이, 절름발에 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무지막지한 표현들을 막 그대로 썼었죠. 89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심,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더 발전된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더 잔인하게 막 표현하고 이러는 그런 그런 감수성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요즘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여간 이게 89년도의 흔적이군요. 곰배파리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참고 보시면 보이겠지만 곰배팔이란 팔이 꼬부라져 붙어 펴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래가지고 팔이 잘 펴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팔뚝이 없는 분, 이거 뭐 전쟁이나 이런 거 상이용사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아이인데 뭐 지뢰를 잘못 만졌다든지 뭐 이런 거 이래가지고 그냥 팔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 곰배팔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참 가뜩이나 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낮잡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말들, 뭐 애꾸눈이, 이거는 뭐 눈한 쪽이 없는 그 분들이고, 그 다음에 육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가락이 6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여기 끝에 여기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하나 더 달려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뭐 수술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제거를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패왕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중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장면이 육손이가 이렇게 작두에다 이 손가락을
자르는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손가락 6개, 그냥 절뚝발이, 절름발이 이런 분들 다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낮잡아 이러는 말 이런 것들이 용례에 나올 정도로 예, 그 정도의 감수성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용례도 좀 이제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앞에 명사인데 뒤에 이가 붙는 것들 앞에 원형을 다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이 이외에 그 이라는 전미사 외에 다른 것들이 붙으면 그러면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예를 보시면 꼬락선이 이것도 뭐 꼴에 악선이가 붙은 거예요. 이거 저기 악선이라는 전미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그 이가 아니기 때문에 꼬락선이라고 예, 그 꼴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꼬락선이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끄트머리 역시 이것도 끝에 음머리가 결합을 한 것인데 역시 이가 아니니까 원형 밝혀 적지 않고요. 모같이 바가지 예, 뭐 바깥 뭐 사타구니 이런 식으로 다 보면은 그 이가 결합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붙은 거예요. 다른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이런 예는 아래와 같이 더 있다. 고랑, 구렁, 끄트러기, 모가지, 그 다음에 사태, 고기, 소가지, 소댕, 오라기, 털억 이런 식으로 털억 같은 거는 털억이네요. 예, 뒤에 억이라는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했는데 어쨌든 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털억 이렇게 적어준 것입니다. 그 아래 이제 저 해설 계속 읽어보시면 모가치는 목세 아치가 붙어서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치로 적을 것이지만 즉 이가 아니라 아치라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목사치라고 적어줘야겠죠. 발음대로. 예, 그런데 우리가 목사치라고 발음을 아무도 안 해요. 모가치라고 발음을 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치라고 그렇게 적어주려 한 겁니다. 원래 요 원형에 따르면 이제 목세 아치가 붙었기 때문에 목사치라고 적어줘야겠지만 예, 아무도 그 원형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발음도 모가치라고 하니까 그냥 모가치라고 적기로 했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또 있어요. 네, 값어치 같은 경우에도 어치가 붙었기 때문에 값어치로 적어야겠죠. 예, 그렇지만 값어치라고 발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제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니까 값어치라고 이렇게 적어야 할 것 같군요. 예,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어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전미사라기보다는 좀 약간 그 명사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게 값에 이제 어치가 결합했기 때문에 예. 값에 여기 어치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값어치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저기 값어치라고 발음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틀리고 그 다음에 어치가 이게 그거기 때문에 그럼 값어치라고 그 어치가 전미사기 때문에 값어치라고 발음을 하니까 그러면 값어치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느냐 예, 이것도 예 틀리다. 왜냐하면 어치라는 게 비록 전미사긴 합니다만 이것 좀 명사로 많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명사로 많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값어치라고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하여간 예외적인 거죠. 예, 이렇게 이가 아닌 전미사가 붙었습니다만 이렇게 원형을 앞에 밝혀 적는 그런 예외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계속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있다. 거기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값어치에서의 어치는 사전들에서 전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본 규정을 적용하여 값어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값어치로 적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한 푼어치, 10원어치, 100불달러어치, 1000엔어치, 만프랑어치, 10만 마르크어치 요즘은 다 유로로 통일이 됐죠.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다 유럽마다 지역마다 유럽의 그 지역마다 다 그게 달랐을 때 돈이 달랐을 때처럼 쓰이는 어치는 의존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 원, 값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어치, 원어치와 같은 표기 형태에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저게 그 어치라는 게 그 하나의 뭐 좀
명사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값어치라고 이렇게 어치를 독립해서 원형을 그렇게 밝혀 적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하여 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 것이다. 벼슬 아치, 반빗 아치, 요거는 이제 아치가 붙었습니다만 벼슬 아치, 반빗 아치, 반빗 아치는 요거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식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식사를 제공하는 계집종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뭐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인데 약간 좀 식모에 해당하는 그런 그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즉 어치하고 그 다음에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이제 모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입니다만 하여간 어치 아치는 전미사기 때문에 앞에 이가 아닌 전미사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줘야 할 것이지만 아치 어치를 이거를 명사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원형을 다 밝혀 적어가지고 그래서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로 적는데 그렇지만 모가치 같은 경우는 목사치라고 발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모가치라고 적어준다라는 것. 이건 뭐 좀 복잡하네요. 하여간 그 예외들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원칙적인 형식 목사치,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습니다만 예외적인 형식 목사치로 발음 안 하니까 발음대로 모가치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는 요 어치, 아치들이 다 그걸로 인식이 돼서 명사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로 그렇게 적어준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다. 자,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폐하시오. 1번 부사에 짬짬이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명사에 외톨이, 그 다음에 외톨이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짬짬이 같은 경우는 짬짬에 이가 결합을 했죠. 그래서 이가 결합하면 원형 밝혀 적으니까 앞에 게 맡기고요. 외톨이, 이것도 외톨에 이가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형을 밝혀 적어야겠습니다. 외톨이 이런 식으로 앞에 게 맡기고요. 자, 외톨이는 외톨박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밤 있죠? 가시 있는 그 밤 이렇게 그걸 열면 껍데기를 열면 그 속에 밤들이 오손도손 모여 있잖아요. 몇 개가 모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갔더니 막 하나만 들어있네. 걔가 외톨박이에요. 걔가 바로 외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애가 있어가지고 막 오순도순 막 복작복작거리면서 막 시끄럽게 그렇게 있어야 재미가 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혼자만 들어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비유해서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톨박이, 외톨이 이런 식으로 밤에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무릎악, 무릎팍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무릎에 악이 붙었군요. 악이 붙었으니까 전미사 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니까 당연히 발음대로 무릎팍이라고 적어줄 텐데 그런데 예전에 혹시 강호동이 살려던 그 무릎팍 도사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호동에 보시면 아는 형님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혼자서 단독 토크쇼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무당 흉내를 내면서 그거를 좀 흉내낸 게 뭐 이수근하고 서자곤이 지금 나오는 뭐 그런 이제 뭐 무로보살 뭐 이런 식인데 그 전에 이제 강호동이 이제 시초였죠. 그래가지고 그 박수무당 흉내를 내면서 그 점집 모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게스트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근데 무릎팍도사예요, 그게. 무릎팍도사. 그래가지고 무릎을 팍 치게 한다고 그렇게 무릎팍도사라고 했는데 요거 맞춤법 완전히 틀렸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무릎을 팍 친다라는 뜻으로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요게 무릎팍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요렇게 쓰면 이거는 그 근거 없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요. 무릎팍이라고 그렇게 무릎에 악이 붙었기 때문에 원형 밝혀 적지 않고 그렇게 발음대로 써주는 무릎팍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무릎악이라고 쓰는 원형 밝혀 적은 거 틀리고요. 무릎팍이라고 쓰는 무릎팍도사 그거는 근거 없는 표기, 잘못된 표기고요. 마지막으로 무릎팍이라고 적어주는 1, 2, 3번이라고 치면 3번 표기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외를 보시면 값어치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값어치라고 적지 않고 그 다음에 값어치라고 발음대로 적지 않고 이렇게 어치나 아치, 반비다치, 그 다음에 벼슬아치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이제 어치나 아치가 저 명사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값어치라고 그렇게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외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X는 그 앞에 거 값어치, 값어치 그렇게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20이랑 명사 용언에 이번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이게 오면은 그냥 원형 밝혀 적는다. 기억하시죠? 자, 20이랑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갑지다의 지다, 호찌다의 지다, 넋두리의 두리, 빛깔의 깔, 옆댕이의 댕이, 잎사귀의 사귀 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2번 보시면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낚시의 시, 늑정이의 정이, 덮개의 개, 뜻개질의 개질, 그 다음에 각작각작하다의 작작, 그 다음에 각작거리다의 작, 그 다음에 뜻적거리다의 적, 뜻적하다의 적, 곡달았다의 달았다, 곡직하다의 직하다, 깊숙하다의 숙하다 등등 얘네들 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1번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자, 다만의 예외적인 것인데, 자, 예를 보시면 할짝거리다 라는 식으로 할다라는 게 원래 리을티읕이잖아요. 리을티읕이죠. 리을티읕인데 발음을 할짝거리다라고 앞에 걸로 발음하지 겹받침 리을로 발음하나요? 티읕으로 발음하나요? 할짝거리다 리을로 발음하죠.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다 적지 않아요.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두 개 다 적지 않습니다. 널따라타 역시 이것도 널따라타 앞에 걸로 발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을 비읍 다 적지 않고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널찍하다도 역시 리을 비읍 중에 앞에 걸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을 비읍 둘 다 적어주지 않고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널따라타와 널찍하다로 볼게요. 널찍하다와 넓적하다 요게 표기가 달라요. 표기가 우리가 리을 비읍이잖아요. 원래 리을 비읍인데 뒤에 걸로 이건 넓적하다 요 비읍으로 소리 나죠. 그런데 널쩍하다 이건 리을로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둘 다 적어줍니다. 둘 다 적어주고 그런데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 리을 비읍 중에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 리을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적어주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줘요. 그게 지금 다만의 1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적하다, 직하다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 원형을 다 밝혀 적지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그냥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것. 이거 좀 뜻밖의 것이니까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축하다, 실큼하다. 이거 싫다 리을 히읗이죠. 그 다음에 얄따라타 리을 비읍이고 얄팍하다 리을 비읍, 짤타라타 리을 비읍, 짤막하다 리을 비읍, 실컷 리을 히읗.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겹받침입니다만 앞에 걸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리을 비읍에서 뒤에 비읍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겹받침 두 개 중에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둘 다 적어주시고 겹받침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둘 다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보시면 넙치가 여러분들 광어예요. 횟감으로 많이 먹는 광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광어 넓을 광자잖아요. 그래서 넓적하게 생겼죠, 얘네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넙치가 광어기 때문에 아마 넓다에서 왔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만 발음이 넙치예요, 넙치.
예, 그래서 요게 약간 뭐 그 넓다에서 왔다고 인식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뭐 넙치가 광어하고 같다는 것도 아마 오늘 처음 아신 분도 많으실 거고 예, 그다음에 요게 그 본뜻에서 좀 이렇게 본뜻을 좀 추측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예, 하여간 뭐 그런 단어라고 본뜻에서 멀어진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원이 분명하지 않고 예, 좀 그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본뜻에서 뭐 멀어진 건 아닙니다만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를 리을 비읍 둘 다 적어주지 않고 그냥 발음대로 넙치라고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올무도 옥다 있죠? 리을 기억 옥다 예, 올가매다 할 때 옥다에서 아마 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것도 뭐 하여간 어원이 불분명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올무라고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고 골막하다 납작하다 이런 것들도 납작하다 이건 넓다에서 왔을 텐데 또 납다예요. 납다 요거는 아루도 납다 이렇게 납작하다 아루도 그 아가 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넓다에서 왔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하여간 예, 그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들도 그냥 납작하다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골막하다 얘들도 뭐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적어주는 거고요.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넙치는 한자어 광어와 대응시켜 볼 때 넓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그리고 올무,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도 옥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시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로 그렇게 그냥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32페이지 보시면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번 명사 빛깔과 빛깔이 있네요. 자, 이거는 빛에 깔이 붙은 거죠. 예,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원형 밝혀 적는다. 요게 이제 그 21항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빛깔, 깔이라는 쌍기역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원형 밝혀 적어서 빛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용언 보시면 예, 넙적하다, 이 넓다에 적하다가 이제 결합을 했군요. 예, 적하다 역시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기 때문에 예, 원형을 밝혀 적어서 넙적하다, 리을 비읍 둘 다 적어주는데 자, 아래 답만 보시면 1번 널찍하다 이런 식으로 겹받침 중에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또 둘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 예, 따라서 널찍하다 예,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넙치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굳이 어원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발음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넙치 이번에 그 뒤에 것 예,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글맞춤법 2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의 피사름 전미사, 즉 이히리기 유구추 이거나 강세 전미사, 치, 뜨리, 트리 이런 것들이 붙어서 용언이 될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었죠. 자, 22항 보시면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1번 기리, 이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에. 그래서 으키, 이케가 그것만 빼면은 이히리기, 우구추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이히리기, 우구추로 많이 외웠는데 왜 이렇게 뭐 하여간 기억 니은 순으로 아마 쓰다 보니까 예, 그랬나 봐요. 하여간 뭐 좀 이렇게 그 뭐 순서가 조금 하여간 독특하게 이렇게 예, 우리가 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적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약간 피사동 전미사들이죠.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기다, 쌓이다, 할치다. 예. 자,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이거는 이제 기가 붙었고요. 뚫리다, 울리다, 리가 붙었고, 낚기다, 쌓이다, 할치다, 이가 붙었고,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희가 붙었고요. 돋구다, 속구다, 구가 붙었고, 도두다, 우가 붙었고, 갖추다, 고추다, 맞추다, 추가 붙었고, 일으키다, 돌이키다, 으키, 이키가 붙었고, 없애다, 애가 붙었군요. 이런 식으로 피사름 전미사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예들입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도두다,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게 하다는 뜻으로는 돋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는 뜻은 도두다를 쓰는 게 통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를 도두는 거예요? 돋구는 거예요? 화를 돋구는 겁니까? 도두는 겁니까? 다 도두는 거예요. 돋구다라는 말 있죠? 그거는 안경의 도수를 높이다라는 그런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거의 뭐 안경사들, 만들어주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만, 예, 그게, 그런 분들만,
저 돋구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다 도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경 도수를 높이다라는 예, 그런 말이니까. 그 뭐 하여간 안경 그 점이 그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게 저 하여간 뭐 그 들어오는 가격에 비해서 예, 좀 그 뭐 하는 그 안경 맞추고 이런 것들이 하여간 좀 그 단가가 예, 되게 좀 좋다고 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뭐 이거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 자 어쨌든 그 저 도두다 있죠. 그 사기나 이런 것, 사기나 흙을 또 도두는 것, 다 도두답니다. 안경 도수만 높이는 것, 그것만 돋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 늘리다, 늘이다 등은 비표준어로 다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늘리다, 늘이다의 뜻으로 늘리는 것은 뭐 양이나 뭐 아니면 부피나 뭐 수효, 넓이 이런 건 늘리는 거고 늘이는 건 길이를 늘리는 것. 길이만 늘이다라고 써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늘구다라고 쓰는 것은 비표준어입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늘구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참고 보시겠습니다. 썩히다, 썩이다는 썩다의 사용형인데 용법이 달라요. 썩히다는 주로 사물에 쓰이고 썩이다는 사람 신체의 일부, 장기 포함에 쓰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속을 썩이는 거 있죠? 속을 썩이는 건 썩히는 겁니까? 썩이는 겁니까? 사람 신체 일부를, 사람 장기를 썩이는 거예요. 하도 그냥 애를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을 썩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장기를 썩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썩이다, 이를 붙여줘야겠습니다. 사람 신체에 관련된 용어예요. 그렇지만, 뭐 음식물을 썩히고, 뭐 그러는 거는 썩히다를 써야겠죠? 그거는 이제 사물에 쓰는 말이니까, 썩히다와, 그 다음에 사람 신체에 사용되는 썩이다,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다만, 이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다만 예외들 다 있었죠? 예, 비록 얘네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형에서 저기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 다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도리다가 있군요. 그래서 도리다가 칼로 도려내다. 그 도려내다의 도리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돌다에서 왔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원이 불분명하게 인식이 된다. 좀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도리다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써주기로 했습니다. 돌이다라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돌이다라고 발음대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이다. 이것도 뭐 들다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르셨죠? 예. 저도 맞춤법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굳이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들이다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고요. 고치다, 받치다, 붙이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원형에서 본뜻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치이뜨리 트리 얘들은 다 강세전미사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붙는 것도 역시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부딪히다, 뻗치다, 엎치다, 여기까지는 치군요. 그 다음에 부딪뜨리다, 뜨리다 붙을 수 있는 곳에 다 트리다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쏘뜨리다, 젖뜨리다, 찌뜨리다, 또 흩뜨리다, 이런 식으로. 다 뜨리, 트리, 치 붙으면 다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부딪다 라는 말, 이거는 힘있게 마주닿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 부딪히다, 부딪다의 강세어, 부딪히다, 부딪다의 피동사,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 부딪히다, 부딪히다의 피동사, 부딪힘을 당하다의 뜻.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이 기둥이 있고 이게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얘가 움직이죠. 얘가 움직여가지고 얘가 부딪힌 거예요. 부딪은 것. 부딪다. 차가 전봇대를 부딪다. 그래서 얘가 차가 부딪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세게 해요. 세게 꽝. 강세, 세게 꽝 이러면 부딪히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딪히다. 그 다음에 얘는 전봇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딪음을 당한 거죠. 부딪음을 당했기 때문에 피동전미사 히를 써가지고 부딪히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봇대가 차에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것은 얘가 세게 꽝 이렇게 박았어요. 박으면 얘는 부딪힐 당한 거죠. 부딪힘을 당했기 때문에 세게 부딪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 피동전미사 이를 써서 부딪히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딪히다. 얘는 부딪히이다. 요 전봇대가 부딪히다. 전봇대가 부딪히다.
치이다. 예, 이렇게 말장난 같습니다만 다 뜻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씩마다.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 논리를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뭐 치가 무슨 뜻이고 희가 무슨 뜻이고 이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요게 예,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래서 예, 하여간 뭐 요거 저기 언어에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언어에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치나 이나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구분을 해야겠죠. 예, 구분을 해야겠고. 예, 쓰임이 분명히 이렇게 그 철자가 다르다라는 것, 예, 그거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붙임 보시면 브라는 이런 이제 강세전미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치뜨리 트리 얘네들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 브 같은 얘네들도 강세전미사인데 얘네들 결합하는 것은 그렇게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보시면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미덥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덥다 예, 이런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뒤에 미쁘다 있죠? 미쁘다도 좀 하여간 믿음직스럽게 예쁘다 뭐 이런 뜻으로 예, 착각이 됩니다만 미쁘다도 역시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믿었다고 같은 뜻이에요. 믿었다, 미쁘다. 그런데 하여간 더 믿음이 더 간다라는 강세 전미사고요. 그다음 우습다, 웃음이 난다. 예, 그 웃음을 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우습다. 더 웃는다, 더 웃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습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말들이 붙어서 된 말들은 다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얽히다. 이거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네요. 자, 그럼 잠시 좀 쉬었다가 우리 확인 문제는 3교시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